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짠타부리와 뜨아 사이 국경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기술 지침을 승인하고 경계조사와 임시 경계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약 8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국경 안정과 주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양국 조사팀과 태국 해병대,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했고 왕실 재단의 지원도 포함돼 있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실제 경계선 조사와 추가 설치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태국에 새 알코올 규제가 시행되면서 관광지와 외식업계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는 오후 2시부터 5시, 그리고 새벽 1시 이후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최대 1만 bat, 약 45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하라는 경고를 처음으로 발령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공공보건과 검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벌금 부과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심야 음주 문화가 위축되며 소비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그랩택시를 탄 여성 승객이 뜻밖의 반전 기사님을 만났다는 사연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속 기사님은 독일 유학과 대기업 고위임원 경력을 지닌 분으로 아내가 용돈을 안 줘서 맥주값 벌려고 운전한다는 유쾌한 고백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첫째 딸은 독일에서 심장 전문의로, 둘째는 글로벌 기업 디렉터, 아내는 아시아 총괄 매니저로 활동 중이라고 소개하며 정직과 책임감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따뜻한 조언도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3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이런 기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시중 무유가 가짜라는 주장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줄라롱콘대학교의 제사다 댄두앙보리판 교수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사다 교수는 태국에서 판매되는 우유 대부분은 100% 생우유이며 우유가루 제품도 명확히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당불내증과 알레르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우유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소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보니 사람들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며 서구식 영양 개선이 신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남부 나라티왑에 건설 중인 종합경기장이 2012년부터 13년째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 8,127만 8천 bat, 우리 돈 약 81억 원인데요. MOU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식 계약, 공정관리, 검수 기준이 모두 부재했고 보로국이 직접 시공했지만 경기장 건설 경험이 없어 구조물 침하와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까지 예산은 모두 집행됐지만 공정률은 70%에 그쳤고 이후 추가 예산 없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급여와 자재비 부풀리기 등 회계 부정도 드러나면서 국가감사원은 관련자 200여 명을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 의뢰했고 결과는 2026년쯤 나올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모토GP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 39억 9,700만 바트의 예산을 선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장이 권력층과 연관된 민간 소유라는 점에서 공공이익보다 사적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당 타위 소속 의원은 부리람은 빈곤 취약 지역인데도 정부가 주민 지원보다 경기장에 예산을 쏟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대비 수익성도 낮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권이 추진하던 헌법 개정 논의가 아누틴 총리의 국회 조기 해산 시사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당과 푸어타이당은 2017년 헌법을 개정해 선출 권력이 실질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개혁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총리의 정책 대응이 여론과 괴리를 보이며 불신이 많이 예고됐고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동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개혁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서 정치 지형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다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 후보로 국민당의 나타펑
의왕 빠니아웃을 지지하는 비율이 21.5%로 급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당이 28.1%로 푸어타이당과 품자이타이당을 앞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당이 북부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낙타폼 후보가 유력 주자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국회가 1992년부터 이어져 온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을 폐지했지만 총리실 고시와 지방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어타이당은 국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관광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주류 생산자에게 부여된 권한도 시행령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콘도미니엄 시장이 지난 20년간 공급 과잉과 정치 재난 팬데믹 등 다양한 위기를 거치며 이제는 양보다 질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분양된 콘도는 약 66만 유닛, 투자 규모는 2조 4,250억 밭에 달하며 최근에는 외곽 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고가 콘도와 스마트 리빙, 지속 가능한 디자인 등 질적 요소를 갖춘 프로젝트가 늘고 있으며 Y와 Z 세대가 주요 구매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콕 콘도 가격은 연평균 3에서 10%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 싱가포르, 홍콩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시가 방카피 시장을 프리미엄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리노베이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타이유 칸케우 부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기준과 위생 표준 강화를 당부했는데요. 시장 사무실과 궁중 화장실, 쓰레기 하치장 등 주요 시설이 현대화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대체 시설도 함께 마련될 계획입니다. 방카피 시장은 총 689개 노점과 19개 상가 건물이 운영 중인 방콕시의 주요 시장입니다. 태국 코팡안에서 관광객을 가장해 불법 전기 공사를 해오던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수행하며 초기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발견된 공구와 자재, 현장 증언 등 결정적 증거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시내 곳곳에서 불법 음란물 광고 QR코드 스티커가 확산되며 도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전봇대와 공공 표지판 등에 부착돼 있었으며 스캔 시 불법 상품 광고와 음란물 유포 채널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광고에는 1시간 내 배송 가능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당국은 컴퓨터범죄법 및 공공장소 음란물 유포 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관광업계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파타야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임대주택 계약에서 전기, 수도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새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서에는 요금 계산식과 보증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불법이며 보증금과 선불금은 최대 3개월분까지만 허용됩니다. 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소비자 단체는 계약서 확인과 증거 확보, 즉시 신고를 통한 3단계 대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온라인 사기 조직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짠타부리와 촌부리에서 불법 심카드 판매자와 계좌 대여 조직을 연이어 검거했습니다. 현금 인출 현장에서 피의자 4명이 체포됐고 총 330만 바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차량 등이 압수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콜센터 사기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며 유령심과 계좌 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푸켓 공항에서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의 수화물에서 실탄이 발견되며 공항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처음 관광객이 입국한 수완나품 공항 측은 입국 당시 폭발물이나 의심 물질은 없었고 국제 기준에 따라 모든 검사를 마쳤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관광객은 입국 후 일주일 이상 여행을 이어온 상태였으며 수화물은 폭발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검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항 측은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촌부리 사타입 지역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슬롯머신 49대가 적발돼 경찰이 압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은 비닐로 은폐된 장비와 PC, 통신기기 등이 발견됐으며 중국 국적 남성이 직접 운송을 지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해당 장비가 스캠 조직이나 불법 온라인 사업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두고 장비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태국 사무송크람의 맥굴렁 시장이 폭우와 조수 현상이 겹치며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 일대는 30에서 40cm 깊이로 물에 잠겨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상인들은 물 퍼내기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사무송크람 시청은 모래주머니 5,000개와 수중 펌프 5대를 긴급 투입해 폐사문 로드를 일시 폐쇄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시청은 올해는 수위가 특히 높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이 다시 미세먼지에 뒤덮이면서 공기청정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푸오타이당 짝폰 땅수티탐 전 의원은 이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기청정법은 대기질 기준 강화와 배출 규제,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며 현재 상원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 타결을 앞두고 국민당 시리카냐 판사꾼 부대표가 위장 수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원산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위장 수출이 방치되면 미국 측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는데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국내 재고 과잉이 원인이라며 국가 간 MOU 방식보다 민간 간 수출 채널을 활용해 재고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마사지숍에서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이 드러나 국제인신매매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소녀를 일본으로 데려가 업소에 팔아넘긴 인물이 친모였다는 사실인데요. 피해 아동은 직접 출입 국관리국에 신고했고 일본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소녀를 구조했습니다. 현재 친모는 태국으로 도주한 뒤 다시 출국해 현재는 대만 타이베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일본 경찰과 협력해 공법 여부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송환을 추진 중이며 귀국 후에는 전문가팀이 공동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24년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곳은 사무프라칸의 방풀리아의 기초단체로 확인됐습니다. 총 수입은 10억 2,783만 바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억 바트를 돌파했는데요. 지방세 세수상에 5곳 중 4곳이 사무프라칸에 위치해 수완납품 벨트라 불리는 산업 물류 중심지에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단과 항만이 밀집된 지역이 수입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트리누티엔통 노동부 장관은 태국을 국제 스캠 조직의 거점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전국 고용국의 근로허가 심사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최근 일부 외국인 범죄 조직이 근로허가를 위장, 수단으로 삼아 온라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취소와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스캠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53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 언론인 겸 작가 논무홍전 씨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은 군사정부 시절 공무원 음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술은 관광과 지역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자정 이후 음주 시 벌금 1만 바트라는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적용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우돈타니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뜻밖의 반전으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 쓰러져 있던 중년 여성을 가족들은 숨진 줄 알고 구조에 나섰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불이 났어? 언제? 라는 그녀의 반응에 네티즌들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천운이다라며 안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군인 2명이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시사켓 호에이 따마리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제2군구 소속 병사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잃고 긴급 후송 중인데요. 사고 지점은 과거 국경 분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지뢰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이번에도 평화는 없었다는 문구와 함께 사고 소식을 전하며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5년 11월 8일부터 개정된 주류법을 시행하며 음주 가능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 술을 마시는 행위도 최대 1만 바트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법은 판매 금지 시간대에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규제하며 음주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한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나클럽 등 허가받은 유흥업소와 국제공항, 일부 호텔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광지나 지방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역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 마담 위 씨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2차례 정차를 요구받고 가방 검사까지 당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면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 뒤 기가 중 또다시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고 가방 검사까지 했다며 당시 경찰이 제복 없이 검은 조끼만 입고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두 번째 단속은 다른 순찰조가 이전 상황을 몰랐던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증시가 이번 주 제한적 박수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BS 증권은 셋지수가 1280에서 135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FTA 활용 수출액 증가, 내수 회복, 수입세 확대 등 재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24일 적용되는 MSCI 리밸런싱에 따라 편입 종목에는 매수세가, 편출 종목에는 매도 압력이 예상되며 국내의 주요 경제 일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태국의 유명 IT 전문가 누이 퐁수 키람프륵 씨가 신용카드 2장을 동시에 해킹당해 일본 애플 스토어에서 총 100만 엔, 약 940만 원 상당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제는 OTP 인증 없이 진행됐으며 그는 25년간 카드 사용 중 처음 겪는 일이라며 충격을 전했는데요. 은행 측은 일본 애플 스토어는 OTP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며 이에 재기 시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누이 씨는 현재 해킹 경로를 추적 중이며 이번 사건은 카드 보안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고급 콘도에서 중국 국적 스캠 조직 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조작한 뒤 은행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속이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콘도 내부에 워룸 형태의 지휘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영상 조작을 통해 금융계좌 개설과 자산 탈취까지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은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태국인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I 기술을 악용한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분간 지방에서 한 경찰관이 빗속 교차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리 경위로 알려진 그는 10년 전 친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상환 불이행으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는데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진짜 채무자가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증 제도의 위험성과 채무 책임 구조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